자,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불거지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상당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평가받는 영수회담이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이명배 공관위원장과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함성득 정치전문대학 원장이 나서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영수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명배 공관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함원장을 통해서 향후 여권의 정계 개편 때 이재명 대표의 장차 대권 라이벌들은 주요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대표 측에게 윤 대통령이 전달해 왔다라고 이명백 교수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비선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뭔가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모양새까지 됐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냥 재하 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관리를 맡았던 인사라서 이 논란과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한번 의혹 풀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비선 논란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나섰어요. 나랑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이 나섰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사우나도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주장이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함원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비롯해서 향후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임 공관위원장이 주장한 겁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약간 좀 황당한 주장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장 같기도 한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냥 재하 인사, 친평 변호사 같은 분이 아니라 민주당 이번 선거 때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물론 그 공천에서 많은 비명 학살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의 주장인데 맞습니까? 대통령이 함원장이란 분을 통해서 이명백 위원장에게 이 대표에게 뜻을 전하라. 향후 여권의 어떤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의 어떤 대권 라이벌은 내가 다 제거하겠다. 골프나 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분의 주장일 거 아닌가. 이명백 위원장의 주장이에요? 예, 저는 소설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소설이다? 현실에서 입술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허구의 내용인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주장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정황상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주장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글쎄요, 전 대통령께서 이 함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의도도 없고 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무 라인이라든지 공식적인 라인이 가동돼 가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식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영수회담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추천권 요구했다?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말씀 주장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왜 이 시점에서 이 이명백 전 위원장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왜 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영수회담이 잘 끝났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러한 주장을 해서 뒤늦게 비선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좀 워낙 충격적인 주장인데 사실 좀 의아하고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백 위원장이잖아요. 그 정치학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원로 교수고 이름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주장이어서 김용태 당선인 얘기는 저 소설이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향후 대권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모 보도를 보니까 임 위원장 등의 인터뷰를 보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책임져야 하니까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이명박 공관위원장이나 뭐 함원장이 주장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그나마도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소설을 써본다면 첫 번째 그 본인의 윤 대통령 본인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의 얘기를 그 함성대 경기대 정치대학 원장하고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했다든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많은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영수회담을 왜 하냐 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어찌 보면 그 개념적으로 보면 공화정을 펼치겠다, 협치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꼭지를 함 원장한테 부탁하면서 민주당 쪽에 이명백 공관위원장하고 친분이 있으니 한번 전달해 달라. 예. 첫 번째 단계고. 막 그 단계가 유의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실제 어떤 스텝들이 뭐 천준호 비서실장 또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식 라인들이 그때부터 결합하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도로 실제 프로세스가 있지 않았겠냐. 예.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의 실질적인 어떤 그 실무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큰 틀에서 너무 실무회담을 하니까 의제 중심으로 가니까 잘 안 된다 해서 얘기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장관은 원래 비서실장으로 생각했다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고 안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옴으로써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을 경로하게 하는, 누구 듣고 얘기를 듣고 정치를 하는 거냐 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총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총리는 실제로 야당이 협조 없이는 청문회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문제는 박영선 그 전 장관 건입니다. 이제 박영선을 총리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한 거 아니냐, 이런 두 번째 이 두 가지 의혹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 하는 보수층에서의 어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와전이 된 건지, 예를 들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첫 번째 논란은 왜 이 정무 라인이 있는데 이런 비선 라인이 가동됐느냐, 사실이라면이라는 논란인데, 민주당도 대통령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선 라인을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가동된 바는 없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비선이든 비선이 아니든 양측이 오고 갔다는 메시지가 좀 논란인 건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 보도도 온라인 기사가 막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수정된 과정도 논란인데, 아까 그 대목, 이 대표가 향후에 불편한 경쟁자들은 여권 재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배제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한국일보 수정 기사를 보면 나중에 수정된 건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걸로 무언가 톤이 다운되면서 수정이 되고, 네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뭐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더욱이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 시작된 것 아니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양반이 한 거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같다라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대개는 앞에 한 게 진짜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검사 앞에 불려가면 처음에 자백했다가 불리하네 그러면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바꿔집니까? 이미 내뱉은 말이 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다시 담아집니까? 제가 봤을 때 이명백 교수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장 시켰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하고 함성득 교수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가까운 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사적 같이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성득 교수의 그 전공이 이른바 대통령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더 관심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할 뻔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봐서 윤 대통령하고 함 교수는 가까운 사이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조합이 중요해지는가? 네.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가 가까운 사이인가?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고대에서 교수했었거든요. 함성득은 96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백은 98년부터 2017년까지 고대 교수를 했으니까 행정학과 정외과 뭐 비슷한 과니까 아마 되게 친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해가지고 아마 그 함성득 교수가 이명백 교수 및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난 거는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일보에 나왔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4월 19일인가 그때 그 며칠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회담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그 이재명 대표가 주머니에서 A4 용지 이만한 거 꺼내가지고 한 15분 동안 주절주절 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담했는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75% 85% 그렇게 윤 대통령이 계속 떠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떠들었다는 표현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와중에서 뭐 이렇게 뭐 국무총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일보에 나온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냐? 함성득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성득 교수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국무총리 어쩌고 뭐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치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경쟁자가 될 사람을 배제하겠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한 그러한 후보를 그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위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함성득 교수가 윤 대통령의 진위를 뭐 몰랐다든지, 아니면 함성득 교수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오독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이명백 교수한테 함성득 교수가 말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식의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당대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고 그러면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자꾸 조성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물밑 협상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건 꼭 그것이 비선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물밑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른바 내가 비선이었다라고 자처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적절한지 국민들께서 따져볼 것 같습니다.